피프티 사태와 관련하여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들이 편파 방송 논란에 사과문을 가장한 입장문을 발표한 뒤 묵묵부답 상태로 시간은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 결과 여전히 그것이 알고 싶다 게시판은 초토화가 되어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피프티 멤버들의 편파 방송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진행자 김상중 씨. 이 김상중 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분들도 또는 옹호하시는 분들도 의견이 상당히 나뉘었습니다. 진행자일 뿐인데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또는 진행자라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멘트는 거부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또는 과거에 후배들에게 보여줬었던 행동들이 실망스럽다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이 피프티 멤버들의 편파 방송 중심에 있었던 진행자 김상중 씨가 상을 수상하면서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야, 상을 받았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 올랐습니다. 김상중, 피프티 사태 의식했나? 질책, 비판, 겸허히 수용하겠다. 김상중 씨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공로상을 받게 됐습니다.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는 배우 김상중. 바로 11일 어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이 공로상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비판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김상중 씨를 평소에 좋아하시던 분들 입장에선 상을 받았으면 축하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지만 이 김상중 씨 사실 이 그것이 알고 싶다 편파 방송 논란 때 특히나 멤버들의 마음이 담긴 손편지를 이제 읽게 되면서 더욱더 큰 비판을 받게 된 것 같아요. 특히 그 멘트에 문제점이 많아 보이는 것들도 과감없이 이 김상중 씨의 목소리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 대중들의 분노는 더욱더 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이 김상중 씨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의식했던 걸까요?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한 번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프티 논란을 의식했나? 그것이 알고 싶다 MC 김상중 무거운 책임감, 질책 수용하겠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쭉 내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로상 트로피를 거머쥔 김상중은 방송은 혼자선 절대 할 수 없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만들어내는 종합예술이다. 그만큼 모든 것이 16년 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함께 해온 제작진 덕분이다 라고 수상소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작진들에게 공을 돌리게 된 거죠. 자, 한번 보니까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진은요, 이번 프로그램이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를 통한 후속 방송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후속 보도를 약속했단 말이죠. 그러자 이 김상중 씨가 이 해당 논란을 의식이라도 한 것처럼 수상소감을 발표한 겁니다. 30년 넘게 정계의 문을 두드리며 걸어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최고의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자부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은 자부할 수 있다. 특히 시청자들의 따끔한 질책과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여 더욱 올바르게 진화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다. 한 노래의 가사처럼 그럴 수 있다면 15년 후에도 이 상을 다시 받아보고 싶다. 이러한 소망을 전하면서 MC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냈던 겁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 방송대상은요, 1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 방송된 우수 프로그램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상을 시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한 김상중 씨의 이번 이야기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와 이 김상중 씨는요, 710편에 달하는 방송을 함께한 MC로도 알려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김상중 씨 이번 수상 소감, 글쎄요, 지금 비판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과연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지금 김상중 씨도 발 빼려는 거 아니냐? 김상중 씨도 공범 아니냐? 김상중 씨도 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저렇게 상을 받고 그런 멘트를 했음에도 끝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옹호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야말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김상중 씨가 다른 후배 연예인에게 했었던 이 갑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연극 영화과가 워낙 군기가 힘들기로도 유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기도 하셨는데 어찌됐건 김상중 씨의 지금 이런 모습이 이중적이다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쯤 되고 보니 이 피프팀 멤버들을 편파 방송했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다. 심지어 그런 의견들까지 쏟아지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요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김상중 씨와는 다르게 오히려 이런 편파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의 MC의 입장이 아니라 PFT 멤버들과 참 정면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전홍준 대표님과 그의 숨은 일꾼,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넥스트 기타리스트, 전설적 기타리스트 김세황님의 단독 인터뷰, 언론사를 통하여 뉴스 기사를 통해 보도됐으며 엄청난 미담이 터져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PFT 소속사의 숨은 일꾼 넥스트 김세황이었다. 뉴 걸그룹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사진 보니까 김세황 씨와 전홍준 대표님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트랙트 USA CEO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미국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김세황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뒤에 보이는 배경이 혹시 이 미국에 위치한 어트랙트 회사일까요? 만약 맞다면 엄청난 규모인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룹 넥스트, 노바소닉 등의 기타리스트로 유명한 김세황이 걸그룹 피프티를 배출한 어트랙트의 미국 활동을 타진한 숨은 일꾼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세황님은요, 지난 4월부터 어트랙트 USA COO, 즉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데요. 지난 4월부터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성과를 낸 거죠.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님과 함께 미국 워너뮤직 본사를 비롯하여 유수의 현지 업체들과 일일이 미팅을 가지고 피프티의 미국 활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홍준 대표님과 김세황님은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뒤 K-POP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여 곧바로 손을 잡았다라는 후문입니다. 미국 LA에 체류 중인 김세황님은요, 10일 문화일보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전 대표님께서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이셨는데 제 지인이기도 한 하와이의 이모 회장님께서 저를 추진해 주셔서 인사드리게 됐다. 또한 이 넥스트 활동 시절 매니저였던 장세익 대표님과도 30년 지기 오래된 절친이더라. 전홍준 대표님이 그러니까 이 넥스트 활동 시절에 매니저였던 분과도 엄청나게 30년간의 절친이었던 인연을 알고서 이 김세황님이 소개를 받게 됐던 겁니다. 그냥 우연치 않게 만난 것이 아니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전홍준 대표님과 김세황님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김세황님은요, CEO라는 직책에 대해 미국 현지 기업들과의 활동, 협력, 추진 및 협의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다. 워너뮤직 이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과 향후 피프티 활동을 위해 전홍준 대표님과 회의를 많이 다녔다. 현재는 걸그룹 프로젝트를 위해 곡 수집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 중 한 명이죠. 사실 노바소닉, 넥스트 워낙 유명한 이 밴드의 락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2018년도에 대한민국 문화부 장관상을 받고 최근에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이런 곳에서 재미과학기술자협회 심사위원, 연사도 했고 실리콘밸리 투자사에서도 활동을 해와서 사업가로서의 면모가 굉장히 뛰어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미스터
천홍준, 네, 홍중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미스터 세왕킴, 김세왕님과 전홍준님을 이 미국 워너뮤직 본사에서 얼마나 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때 아버지와 미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시는 바람에 워싱턴 DC 쪽에서 자랐고 한국으로 돌아와 활동하다가 2018년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다시 가게 됐다. 현재 LA에서 음악 이외에도 요즘 스타트업이나 테크 쪽 투자 심사 그리고 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경력을 쌓아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트랙트와 손을 잡게 됐고 당초 7, 8월부터 피프티의 본격적인 미국 활동을 계획 중이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미국 활동에 그냥 날개를 달고 훨훨 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피프티 사태를 곁에서 지켜봐온 김세왕님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참담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지금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전홍준 대표님이 5월에서 6월 LA 출장을 오셨을 때 피프티가 앞으로 미국 활동을 하면서 지낼 집을 알아본다고 하시는데 가격이 너무 헛소리나게 비싸더라. 왜 이렇게 비싸게 나온 집을 알아보시나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아티스트들이 집을 떠나서 타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만약 스케줄을 마치고 집에 오면 좋은 곳에서 편하게 쉬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수영장이 보유되어 있는 집을 알아보셨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때 김세왕님이 본 이 전홍준 대표님은요, 아티스트 생각을 정말 많이 해주신다라고 느꼈다라고 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 김세왕님도 아까 위에 뭐라 적혀져 있었죠? 전홍준 대표님과 만나게 된 인연 자체가 자신이 넥스트 밴드 활동을 하던 시절에 자신의 매니저였던 장세익 대표님과도 30년 지기 오래된 절친이었기 때문에 그 절친인 전홍준 대표님을 소개받게 된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이 김세왕님, 혹시 사진이 좀 이제 요즘 사진이라 모르실 수 있는데 아마 요 사진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타리스트로 대활약을 한 이 김세왕님. 사실 뭐 워낙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전설적인 기타리스트로 이름을 알렸단 말이죠. 연예계 활동을 해봤지 않습니까? 정점을 찍어봤잖아요. 그러니 매니저와 대표님들의 이 심리가 어떤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 김세황님이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이 전홍준 대표님에 대해서 극찬을 쏟아냈단 말이죠. 얼마나 멤버들을 아끼는지 알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피프티 멤버들의 미국 숙소도 수영장이 딸려있는 초호화 맨션을 준비했다. 전홍준 대표의 미담이 또 터져나왔다. 이런 기사가 함께 쏟아지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비싼 집을 이 피프티 멤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멤버들이 주장한 바는 어떻습니까? 이 소속사 측에서 자신들과의 신뢰관계를 위반하고 파괴했다. 아니, 누가 신뢰관계를 지금 위반하고 파괴했는지는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의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말을 덧붙였어요. 앞으로의 이 계획성. 김세왕님은요, 현재 LA에서 일을 하며 K-팝의 힘을 새삼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다녀온 걸그룹 블랙핑크의 LA 공연에 대해서는 관객 중 한국인들을 찾는 게 더 힘들더라.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것이다. 미국 라디오를 들어보면 K-팝이 나오는 비중이 정말 높아졌다. 어느 공연장을 가도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더욱더 많은 것이 바로 K-팝 공연장이다. 한편 어트랙트의 새 걸그룹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는 김세왕님은요, 새로운 곡을 수집하고 컨셉 등을 고민 중이다. 전홍준 대표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니 저는 그 그림이 멋지게 완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 전홍준 대표님이 최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대한 기업에서도 손을 뻗어 전홍준 대표님에게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다라는 내용을 제가 전달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미 100억 원의 투자 유치받았고 데이비드 용을 통해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근시일 내에 한 번 더 1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받게 될 거고요. 많은 기업과 많은 투자처에서 연락에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홍준 대표님 뉴 걸그룹 프로젝트 얼마나 더 성공시키겠습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의 성공 사례도 미국에서 활동했었던 김세왕님의 현지의 분위기와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그런 정보통과 전홍준 대표님의 오랜 기간 동안에 아주 녹록하게 쌓여왔던 이 연예계의 경험이 시너지가 터지면서 이 피프티 멤버들의 큐피드라는 노래가 대박이 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 멤버들은 큰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전홍준 대표님은 이 멤버들을 위해서 지금 초호화, 맨션, 수영장이 딸려있는 집이면요, 월세로 산다 그래도 한 달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할 겁니다. 그런데 강남에 있는 숙소도 전홍준 대표님이 굉장히 무리해서 한국에 있을 때도 그 숙소 비용을 꾸준히 지불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니 이 피프티 멤버들, 아직까지도 전홍준 대표님은 이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멤버들은 끝까지 연락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하니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가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김세왕님이 전홍준 대표님의 요번 피프티 member들의 템퍼링 사태에 대해서 한 번 더 강력한 증언을 또 해주셨는데요. 그 증언의 내용이 실로 놀랍고 대단한 이야기들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애시당초 이 큐피드라는 곡이 워낙 인기가 치솟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현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세왕님이 이 연예계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다라고 해요. 특히나 전홍준 대표님의 경우 이쪽 분야의 일반적인 분들,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분들과 다르게 매우 특이했다라고 해요. 왜냐? 왜 특이하냐? 매너가 정말 좋으시고 인자한 성품을 지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상대방을 일적이건 또는 뭐 소속사의 가수들이건 항상 존중하고 배려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피프티 멤버들의 엄청난 비용의 집도 이 김세왕님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김세왕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이 얼마나 참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이번 사태와 더불어 지금 신규 걸그룹 프로젝트까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전홍준 대표님의 뉴 걸그룹 프로젝트 기대감이 그야말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멤버들 가만히 있었으면요, 지금 초호화 맨션에서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자, 미국의 수영장 딸린 이런 집, 그냥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검색만 해봐도 와, 보이세요? 이 정도의 대저택입니다. 이 정도의 대저택에서 지낼 수 있도록 김세왕님이 애시당초 전홍준 대표님에게 준비하고 있던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에게 환고장을 결국 자신들의 이름으로라도 인지대를 납부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진행을 확정 지었다. 끝까지 전홍준 대표님과 한번 달려보겠다. 소송전을 한번 끝장을 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내보냈다라는 것이 지금 많은 대중들이 왜 극도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참회의 눈물을 쏟아내야 되는 상황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상중 씨의 이번 발언, 안 그래도 많은 대중들은요, 이러한 의견들을 쏟아냅니다. 지금 김상중 씨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최고의 프로그램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프로그램이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빨리 후속 방송을 하던, 후속 방송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과문을 발표하든 어떤 입장문을 취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하나 없이 만약
이대로 모든 것이 묻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거 아마 뒷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김상중 씨가 상까지 받았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 방송 대상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수 프로그램,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해야 하는데 이 김상중 씨가 나왔던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이 얼마나 지금 온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논란과 질책이 쏟아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게시판에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MC인 김상중 씨에게 상을 줄 수 있느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과연 김상중 씨가 받은 이 상이 올바른 상이 맞을까요? 지금 제가 전달드릴 PPT 내용이 뒤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연달아서 계속 전달드릴 예정이기도 하지만 결국 김상중 씨가 주장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옹호했던 PPT 멤버들에 대해서는요. 미담이 아니라 악담이 쏟아지고 있고 정작 이들이 악담을 쏟아낸 전홍준 대표님, BMJ가 문제가 있다, 우리의 신뢰관계를 파탄냈다, 소속사에서 뭔가 꼼수를 부린다 등등 엄청난 악담을 쏟아낸 대상자인 전홍준 대표님은요. 미담밖에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전홍준 대표님은 멤버들을 기다리며 연락을 취하고 있어요. 물론 이 두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홍준 대표님은 마무리만이라도 이 멤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멤버들이 저렇게 끝까지 전홍준 대표님과 소송전을 해나간다면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소속사의 입장에서도 피해를 막기 위해 멤버들과의 직접적인 소송전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전홍준 대표님은. 저 멤버들이 정말 설사 더기버스와 관련이 좀 있다 하더라도 모른 척 뭔가 오해가 있겠지. 대화로 풀고 멤버들은 빼주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그럼에도 이 PPT 멤버들이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 믿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대표님의 마음을 이 멤버들이 정말 100분의 1이라도 느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